네, 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이 얼마 전 6.25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이 BTS의 커멘트와 관련해서 이 중국 관영 매체, 중국 누리꾼이 막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죠. 잠깐 이게 움츠려드나 싶었는데 또 시작했습니다. 자, 민족주의 성향의 관영 환구15, 거기 후시진 총편집인이라는 사람, 무슨 연고 이름 같은데요. 아무튼 이 후시진 총편집인, 이번 논란을 키운 건 한국 언론이다. 한국 언론이 중국 누리꾼의 표현할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 한 겁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네요. 자, 이게 말이죠. 정말 이 황당한 말인 것이 다른 곳도 아니고 사실상 중국 공산당 선전기관 책임자가 이 표현의 권리를 운운한다는 거, 이거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이거? 더군다나 그 악명 높기로 소문난 이 사드 보복 때 말이죠. 환구15가 말이죠. 자, 오늘 준비한 현장 그럼 전해드리죠. 먼저 현직 장관도 옵티머스에 물렸다. 다음은 풀려난 촉법 소년 또 범죄. 마지막 시진핑이 화면 돌린 중국 방송,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단풍 구경은 내일부터. 지금 일단은 310 중계석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하죠. 야, 오늘 제 옆에는 정치팀 최수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배, 그런데 오늘은 왜 시청률 표를 뒤에 안 붙였네요? 오늘은 진짜 이렇게 훤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왜 안 붙이셨어요? 그 많은 분들이 너무 식상하다고 이제 조금 있으면 방송 시작한 지 한 석 달쯤 되거든요.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오늘부터 떼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요? 예, 솔직히 이걸 붙이나 안 붙이나 저는 좀 불쌍해서 많이 봐주실 줄 알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아쉽네요. 네. 그래도 시청률 좀 맞추는 재미도 있었는데. 예. 저 방송 시작 전에 보니까 유튜브 댓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률 뭐 1%일 거다, 1.2%일 거다 이렇게 뭐 맞추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쉽겠어요. 예, 부질없는 일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정말 시청률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텐데, 그냥 보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박성태 부장이 일어나서 춤을 춘다. 그러면 3% 넘은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춤추는 걸 한번 기대해보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농협 국감 옵티머스 난타전. 자, 지금 옵티머스 지금 펀드 저게 그렇죠. 왜 옵티머스일까 했더니 그 트랜스포머 그 옵티머스 프라임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땄대요, 이름을. 그래서 예. 옵티머스. 예. 그만큼 이제 강하고 뭐 이런 약간 의미로. 그런 거죠. 예. 자, 오늘 농해수위 농협국감에서 지금 권력형 비리다, 아니다, 단순 금융 사기 사건이다, 갑론을박이 한창인 옵티머스 사태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난타전이 벌어졌는데요. 여의도 국회로 가시죠. 저희들이 판매할 때 이미 8천억이 시장에서 팔렸던 상품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파는 상품이 아니고 결국은 투자자들 손실 났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사실 고객 관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장님, 저는 정말 이런 상황이면 고개를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장님의 입장이라면 고객들의 돈을 정말 무책임하게 그렇게 운영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농협은. 네. 자, NH투자증권 이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처죠. 자, 그래서 그런지 저렇게 보시다시피 뭐 집중 공격을 또 질타를 받았네요. 네, 그러네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전체 판매액의 무려 84%에 해당하는 이제 4,300억 원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외압이나 로비가 있었냐, 이게 집중적으로 다뤄진 건데, 여기서 정영채 사장은요, 이렇게 옵티머스 상품 판매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래 이제 기존 입장이죠. 계속 되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 조사가 진행이 되면 상품 승인이나 부실 심사에 관여한 직원들은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장 답변이 지금 이 옵티머스
뭐 펀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좀 무책임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그냥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답변인데, 자 그런데 앞서 뭐 잠깐 이 제목으로도 전해드렸다시피 진영 행안부 장관이 옵티머스 펀드에 5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 이런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는데, 도대체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진 장관도 NH투자증권의 고객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옵티머스 펀드에 돈을 묻으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거죠. 아하. 근데 이제 만기가 8월이었는데 이미 지난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된 상태라서 그렇죠. 돈을 못 받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피해자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뭐 돈을 못 받았다라고 본인이 뭐 이렇게 확인해 준 건 아니지만 네. 일단 환매 중단이 지난 6월이었고 진 장관은 8월에 돈을 받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 아마 상황인 그렇게 거죠. 추정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진영 장관 나도 피해자다. 근데 야당에서는 그렇게 뭐 동정을 해주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진영 장관에 이어서 민주당의 기재위 소속의 한 의원도 투자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특히 이 의원의 경우는 손실 여부를 떠나서 이해 충돌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기재위원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여당에게 특검을 어서 수용해라 거듭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이 국감 최대 격전지 중에 또 하나죠. 바로 부동산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 국회 국토인데, 근데 오늘 난데없이 노래가 국감장에 흘러 나왔습니다. 잠깐 영상부터 보시죠. 우리 가왕께서 정말 감동적인 공연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로하셨어요. 그때 그분이 발표한 신곡 이 테스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관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 대중가요에는 국민들의 시대 정신과 정서가 묻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주택 때문에 핍박해지고 팍팍해지고 험난해졌다. 이거 정말 이해 가세요? 자, 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김현미 장관한테 제발 민심을 좀 읽으라 하면서 나훈아 씨의 테스형이라는 노래, 원래는 테스 왕이라고 했다가 이제 테스 형이라고 이제 정정을 했는데, 앞서 보신다시피 그 약간 김현미 장관이 마스크는 쓰고 있었지만 눈꼬리가 탁 올라가는 게 이제 약간 웃는 모습인 게 딱 보였지 않습니까? 웃음이 잡혔죠. 예. 근데 지금 일단 그 관련 기사에 달린 첫 번째 댓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저 기사에 네. 지금 웃음이 나와요? 이거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부동산의 상태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본인이 살던 전세집에서는 나가야 하고, 근데 또 본인 집은 팔리지가 않고 뭐 그런 지적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미 장관한테도 홍 부총리 지금 얘기하신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의원들이?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장관이 부동산 시장과 뭐 주거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국민의 걱정이 많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주택 매매 시장이 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물론 전세 시장은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정도로 답을 했습니다. 그 김현미 의원이 한 몇 주 전에도 국회 상임위원장에서 역시 부동산 문제로 확 되게 상당히 그 분위기가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송석준 의원, 역시 또 송석준 의원이었는데 대화를 하다가 또 한 번 웃었어요. 약간 조금 그 표정 관리를 좀 신경 써야 한다, 이런 지적이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국방위에서는요, 서욱 국방부 장관의 미국 출장길을 놓고 이런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공중급유기를 국방부 장관이 해외 출장 가는데 자가용처럼 사용합니까?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F-35 전투기 타고 가지. 빨리 가려면. 빨리 가려고 해서가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없을 것인데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사실 군기지로 바로.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그러면 국내에서 탱크 타고 다녀도 되겠네? 안전하게, 교통사고 안 나게. 자, 보신 것처럼 무소속 홍준표 의원, 서욱 장관이 지금 미국 출장길에 타고 간 이 공중급유기, 그걸 문제 삼았는데,
그러니까 출장을 가면서 군의 급유기를 자가용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냐? 그럼 국내에서 지방 갈 때는 탱크 타고 갈 거냐? 뭐 이런 네. 지적이네요. 그렇죠. 역시 이제 호통하면 홍준표 의원인데 이번에도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서욱 장관이 지난 13일이에요. 한미 안보 협의회 등의 이제 방미 일정을 소화하려고 공중급유기 이제 문제가 된 공중급유기를 타고 미국에 있는 공군 기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두고 홍 의원이 아니 공군의 이제 공중급유기 4대 중에 이제 적시에 투입되고 있는 게 한 대뿐인데 작전용으로도 빠듯한데 이거를 출장 갈 때 이용하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중급유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이 공중급유기가 진짜 이 급유 목적으로만 네. 사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물론 주 목적은 항공기에 대한 급유입니다. 하지만 서욱 장관이 이용한 이 KC-330은요. 한국형 항공기를 그러니까 여객기를 급유기로 개조를 한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해외 재난 지원, 재외국민 구조 이렇게 다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도 사용된 적이 있어요. 지난 6월에 6.25 전쟁 때 국군 전사자 유해를 봉환을 한 경우 그리고 7월에 이라크 파견 근로자의 귀환의 임무 중에도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홍 의원이 일단 그러면 오해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공중급유기를 장관 출장용으로 쓰는 거 잘한다 하고 뭐 박수 칠 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입장은 이겁니다. 출장 때 급유기를 선택한 거는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 기착기가 없이 한 번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인데 또 우리 공군이 그만큼 장거리 작전 능력에 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거를 미국 측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편의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우리 군이 작전 능력이 다양하다 이런 걸 좀 미국에 보여주고 싶었다. 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희노애락이 담긴 국감장 이번엔 좀 눈물을 보여준 곳이 있는데 어제 이 주영대 사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 국회 외통위로 한번 가보시죠. 박은하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사님이랑 그 대사님 뒤에 계시는 그 외교관님들 다 이거 보니까 제가 런던 때 생각이 나서 이 눈물이 앞서서 지금 대화를 이어가겠는지 제가 지금 잘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최일 대사가 평양국제관계대학 제 1년 후배인데 앞으로 만나면 제 인사도 좀 전해주시고 그 친구들 조용하고 비공식 자리에서 만나면 겉으로는 차보에도 속은 다 따뜻한 친구들이니까 대사님께서 따뜻한 그런 동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었고 그제였는데 자, 태용호 의원 아시다시피 영국 공사 주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약간 눈물도 보인다고 그러는데 네. 조금 감정이 좀 이렇게 올라왔나 보네요. 족받친 것 같아요. 정말 국감장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죠. 보통 고성과 호통이 오가는데 BGM도 지금 굉장히. 네, 사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태 의원은 2016년에 한국으로 망명하기 직전까지요. 주영 북한 대사관에서 공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SNS에다가 올렸는데 저 주영 한국 대사관 직원들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와 화면이 잠시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작 전부터 이 국감 때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마음속으로 여러 번 다짐을 했지만 막상 부딪히고 보니까 감정 조절이 어려웠다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국감 현장 여기서 마무리하고요.